이어서 신일섭 전문가의 증시 콜센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락 출발한 국내 증시인데요. 오늘은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현재 좀 하락 출발한 국내 증시 좀 상황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또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약세도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번 복귀 부탁드립니다. 네, 9월의 첫 거래인데 아직도 지금 피팅주들의 위세가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 결국에는 시가총액 상위가 잡혀 있는 가운데 지금 태조 이방원의 우세가 9월 달로 달력은 바뀌었지만 사실 지금 요일이 이번 주가 아직 이틀이 남았기 때문에 그냥 시세는 9월 달로 바뀐 거랑 상관없이 지금 연장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봉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미국 시장과 또 다른 모습으로 그 부분만 계속 강하게 간다. 역시 결국에 첫 단추가 계속 첫 단추를 태조 이방과 같이 시작해서 지금 이 어떤 부분에서 뛰어내릴까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한 고민이 빠져 있는 것이고, 지금 뒤늦게 들어간 경우에도 사실 또 운신의 폭을 더 넓혀주는 지금 상황이 되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는 반도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상당히 취약하니까 지수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무슨 조선이나 조선기자재가 시가총액 상위였다면은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폭등을 했겠죠. 지금 완전히 해당 섹터들만 가는 형국이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주,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상황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상황이죠. 지금 금리 인상의 기조가 확실히 이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술주들은 좋지 않은 흐름을 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어떤 상징성이 있는 종목인데 지금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 때 크게 성장을 했었고, 게임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 물론 GPU라는 존재가 인텔이나 AMD가 만드는 CPU를 어떤 대체를 하고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시대에는 더 뛰어난 두뇌가 된다. 더 적합하고 뛰어난 두뇌가 된다. 이런 것도 맞는 사실인데, 그거는 어떤 더 크고 장기적인 개념에서 얘기인 것이고, 주식시장은 그보다 이제 작은 결로 나누어서도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게임에서 쓰는 그래픽카드, 가상화폐 채굴에서 쓰는 그래픽카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 게임은 안 하고 밖으로 나가고, 가상화폐는 가상화폐 가격이 떨어지니까 채굴하는 그 수요가 줄어들고, 이러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향후에 뭐 장기적으로 GPU에 대한 그런 어떤 비전에도 불구하고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오른 부분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 주들도 지금 대부분 비슷한 흐름이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거기서 받쳐주는 것은 제약주와 음식료주, 이런 섹터인 것이죠. 그리고 오랜만에 넷플릭스라던가 지금 그 동안에 주식시장에서 많이 빠졌던 기업이 반등을 했는데, 스냅 실적이 악화됐다고 나온 스냅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제는 메타가 또 오르기도 했었고, 근데 메타나 스냅이나 넷플릭스다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이미 다 망가진 가운데 낙폭이 너무 심할 때마다 기술적 반등이 한 번씩 나오는데, 사실은 뭐 그게 큰 의미가 있는 반등이라고는 전혀 부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SNS, 당연히 뭐 그것도 마찬가지죠. 더 상위의 개념에서는 SNS를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많아지는 건 사실이죠. 근데 아래 부분에서 이제 다른 결의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큰 폭으로 움직이니까 지금 당연히 SNS 관련 회사는 엔데믹의 피해주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메타의 반등, 넷플릭스의 반등, 스냅의 반등, 이런 것들은 지금 그냥 시장의 기술적 반등,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의 반면에서 지금 제약 그리고 방산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살아 있습니다. 정유주는 그 WTI가 90달러가 깨지면서 지금 흐름이 좋지가 않지만, 방산과 제약, 이 음식료 이 부분은 지금 굳건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유가가 꺾여가지고 정유주의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태양광주는 또 급등을 했습니다. 유가가 원래 올라야 대체 에너지가 같이 오르는데, 지금 유가가 꺾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주는 지금 인프라법이 통과된 그 영향 때문인지 태양광주가 지금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태양광 쪽이 살아있고 정유주가 빠져서 유가에 빠진 게 반영이 되었지만,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지금 유가가 단기적으로 빠진 부분보다는 겨울철 지금 에너지 대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결국 또 지금 미국산 LNG 수출에 관련된 부분이 강력하게 움직이는, 9월 달로 날짜만 바뀌고 봉이 새로 시작한다는 부분만 있지, 같은 요일이기 때문에, 같은 주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도 이어지는, 최소한 지금 9월 달 초, 최소한 8월 말, 최대한 9월 달 초에는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추석 연휴 전쯤 어디선가 결국 피날레를 장식을 할 텐데, 오늘은 일단 계속 강세가 이어지는 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상당히 지금 뭔가 이익 실현해가지고 현금을 많이 챙겨서 추석 연휴 때 굉장히 자랑도 하고, 지금 추석 선물 세트를 지금 그 멸치 세트를 살 거를 갈비 세트로 바꿀 수 있는 지금 상황이어서, 어쨌든 지금 최종적으로 일단 실현을 해서 결실을 맺어야 되니까요. 지금 수익이 굉장히 크다면 잘 어떻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적절히 실현을 해서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메타와 넷플릭스, 스냅만이 상승을 하면서 부진한 기술주도 좀 살펴주셨고요. 이 엔비디아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도 짚어주셨습니다. 테슬라와 애플 등도 일제히 하락했다고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여기 엔데믹 수혜주들이 최근 들어서 반등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짚어주시죠. 네, 엔데믹 수혜주, 넷플릭스 아까 기술적 반등에 불과한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메리어트와 우버 같은 이런 종목들도 좀 급등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엔데믹 수혜주는 지금 아주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호텔주나 유통주나 지금 다 이런 것들이 오르면서, 그리고 지금 이 소비가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유동성의 힘을 빌어가지고 오히려 자산 증식에 성공한 쪽과 이 레버리지를 썼는데 그 어떤 코로나 팬데믹 그 정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경우에 제자리로 돌아간 쪽하고 이제 격차가 더 벌어져가지고, 지금 오히려 명품 소비는 지금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베르사체나 지미추를 보유한 카프리홀딩스나 아니면 페라리 같은 명차, 페라리, 그리고 지금 이 테피스트리 같은 코치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업체들,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에스티로더도 지금 반등을 하는 모습, 이런 거를 봤을 때 결국에는 소비가 더욱더 양극화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경기 침체로 가더라도 이 명품에 대한 소비는 줄어들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부분은 오히려 강화돼 버릴 것 같습니다. 명품 소비 쪽은. 그래서 양주를 파는 디아지오라던가 페라리, 메리어트, 힐튼,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강력한 지금 모습으로 다시 반등할 여지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우버도 결국에는 그 기사들이 많이 지금 등록을 하면서 이 엔데믹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그 수요들이 계속해서 지금 살아나고 있는 데다가 그 유가가 또 꺾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기름비에 대한 부담이 또 줄어들고, 이래서 지금 세계에서 1위 탑을 달리는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 소비들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쪽은 오히려 경기 침체로 만약에 경기 침체가 또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소비의 양극화에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면은 이제 아예 싼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초밥으로 따지면 오마카세랑 한 접시에 100엔짜리 초밥밖에 없고 가운데 단위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중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지금 중산층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초밥도 보면은 쿠라스시라는 일본의 스시가 상장되어 있는데 그것도 보면 100엔 스시를 만드는 업체가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딱 두 가지입니다. 돈을 절약해서 다이소 같은 달러트리 같은 게 급등하나 보면 달러트리 같은 데 가던가 아니면 아예 페라리, 힐튼 호텔 뭐 멤버십 이런 쪽으로 가던가 완전 양극화돼서 그래서 지금 메리어트 호텔 페라리가 같이 오르고 쿠라스시 같은 100엔 스시 파는 것도 급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비의 양극화와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계속 급격화될 수밖에 없고 레버리지를 지금 잘못 활용했다가 급격한 회수를 당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지금 그 위에 부의 사다리가 끊겨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아예 초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를 하던가 아니면 달러트리나 쿠라스시처럼 아주 싼 거를 파는 업체를 하던가 양극화에 맞춰서 소비주들을 공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도 한번 살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락장이 조금 짙은 장세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좀 오르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주시죠. 예, 피팅주가 지난달에만 50% 가까운 상승을 넘는 것도 있었고요. 뭐 오늘도 엄청나네요, 지금. 성광밴드부터 시작해서 이게 15년 만에 이런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다 보니 그동안 울분을 토해내듯이 지금 엄청나게 강력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런 모습들이 미국의 LNG 수출에 다 연관되어 있고 미국이 지금 만약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번에 뭐 러시아를 완전히 누르지 않으면 이 상황이 계속 결국 진행이 되는 거지. 우주까지 뻗어나가 버렸잖아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하니까 러시아도 이제 달 탐사선을 준비하고 있는 이쪽까지 결국 러시아랑은 끝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번에 유럽을 도와줘야 됩니다. 나머지들을. 안 그러면 지금 먹고 살기 힘들면 그 정치적 이슈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치가 싫고 러시아가 싫고 이래도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난방이 안 돼서 얼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LNG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그러다 보니 LNG를 이송하기 위해서 강관이 필요할 것이고 피팅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세아제강그룹과 함께 지금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DK락, BMT 5대 지금 피팅사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상승률이 60%에 육박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거의 9월 그 추석 연휴 거의 끝까지 그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네요. 이제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 수익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정말 잘만 뛰어내리면 뭐 아주 정확히는 안 뛰어내리더라도 지금 대충 뛰어내려도 지금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팅주에 집중을 하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잘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지금 바이오주라던가 아니면은 밑에 지금 빠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옮겨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아주 지금 좋은 흐름인 것 같고요. 지금 그렇다고 피팅주를 이제 와가지고 다시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겠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인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원유랑 천연가스 가격이 어제 다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일단 관성의 법칙으로 피팅주가 그냥 계속 가버리는 상황인데 원유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안정화가 되면은 또 이게 피팅주나 이런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 잘 처분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박셀바이오를 비롯해서 지금 바이오주들이 지금 또 최근에 들썩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바이오주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학회들이 열리면서 엔데믹 상황에서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 연구도 중단되었고 신약 기술 수출도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대면 학회가 진행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박셀바이오도 뭐
예전에 간암치료제 완전간에 한번 나오면서 붕 떴다가 지금 계속 가라앉아 있었는데 최근에 또 파이프라인을 정리를 했죠. 여러 가지 너무 가지치기가 많이 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을 정리하고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모은 다음에 지금 결과들을 도출해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대가 되고 SD 생명공학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침체기에 빠져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으로 대변되는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집중이 됐다면 이제는 신약 수출이라던가 아니면 신약에 버금가는 존재감을 지금 인정받을 수 있는 바이오 베터 쪽으로 지금 이 공이 포지션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알테오젠이라던가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아까 박셀 바이오 이런 것들이 이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조선 기자재에서 크게 수익이 나신 분들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가가 지금 이제 빠지고 있고 하락세로 접어든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유가에 관련돼 있던 물론 방사는 예입니다. 방위산업은 예이고 태조이방원이 자체가 이 유가의 상승에 기대어서 올랐던 파생된 이 단어기 때문에 이 섹터기 때문에 유가의 하락세가 이어지면 지금 모멘텀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것은 명심을 하고 지금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계속 가는 속도가 세가지고 계속 밀려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기다리시면 아까 보신 대로 지금 60% 가까운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 차익 실현 욕구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태조이방원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갈 것을 지금 생각해봐야 될 때고 그렇다고 지금 미국에서 뭐 저런 명품이나 저런 것들이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대입할 수 있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음식료 소비 이런 섹터는 좀 연동시키기가 어렵고 아까 제약 바이오 중에 우리나라의 바이오에서 플랫폼으로 지금 승부 볼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로 조금 옮겨가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 좀 짚어주셨고요. 오늘도 도움 말씀해주신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일서 전문가의 증시 콜센터였습니다. Thank you.